떨리는 손으로 건강검진 결과표를 펼쳐봅니다. 시선이 멈춘 곳에는 어김없이 빨간색 글씨가 찍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주의. 마치 내 몸속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경고장처럼 느껴집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죠. 이대로 가면 혈관이 막힙니다. 당장 기름진 음식 끊으시고 약 드셔야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했던 지난 날이 후회됩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내 몸을 망쳤구나.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지방이 범인일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도 오히려 혈관이 더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소개할 책, 에릭 웨스트먼 박사의 더 LDL 솔루션은 지난 50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지방의 공포를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결과표의 빨간 숫자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철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철저하게 식단을 바꿨습니다. 고기는 피하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로 먹었죠. 기름기는 쏙 뺐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배는 늘 고프고 기운은 없고 식곤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건강해지는 과정이겠지 하며 참아냈지만 6개월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여전히 높고 복부 비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LDL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의사는 여전히 고개를 젓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웨스트먼 박사는 말합니다.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피하기 위해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설탕 절임 상태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탄수화물군은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인슐린이 솟구치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뱃살과 간에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고 복부 비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LDL 수치가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LDL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LDL은 그 짐을 나르는 트럭입니다. 혈관이라는 도로 위에 트럭이 많다고 무조건 사고가 날까요? 중요한 건 트럭의 상태와 도로의 사정입니다. LDL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둥둥 떠다니는 A타입, 그리고 작고 단단해서 혈관벽에 잘 박히는 B타입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이 작고 단단한 B타입 녀석들입니다. 놀랍게도 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위험한 B타입 LDL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안전한 A타입이 늘어나죠. 수치는 오를지 몰라도 혈관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조금 안도가 되지 않으시나요? 단순히 수치라는 숫자에 갇혀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내 몸이 위험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웨스트먼 박사는 총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 TG를 HDL로 나눈 비율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이 비율이 2 이하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1에 가깝다면 아주 훌륭한 상태죠. 설령 LDL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이 비율이 낮다면 당신의 대사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른 체형의 고반응자 LMHR입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건강한 지방을 먹었더니 살은 빠지고 컨디션은 날아갈 듯 좋은데 LDL 수치만 폭등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높은 LDL은 병이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물류량이 늘어나서 도로 위에 배송 트럭이 많아진 것과 같죠. 경제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 하나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공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식탁 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더 LDL 솔루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슐린을 자극하지 말라. 계란 노른자 버리지 마세요. 고기의 지방 떼어내지 마세요. 천연 지방은 우리 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당신을 살찌게 하는 건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고기 먹고 볶아 먹는 밥입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20g에서 50g 사이로 줄여보세요. 밥, 빵, 면, 설탕. 이 당질들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마침내 창고에 쌓아둔 뱃살을 꺼내 태우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설탕에 절여져 있던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 졸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여러분은 다른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뚝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사실 혈관을 막는 진짜 악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식물성 식용유가 일으키는 만성염증이 혈관 상처를 만들고 콜레스테롤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다 누명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먼저 점검하세요. 가공된 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온 진짜 음식을 드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압니다. 수십 년간 들어온 상식을 깨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는 말은 마치 종교처럼 우리를 지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컨디션이 좋아지고 내 대사지표가 좋아진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책에 나오는 60대 환자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평생 고지혈증 약을 달고 살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약을 끊고도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이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의사와 공유하고 수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토론할 수 있는 똑똑한 환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LDL 수치 자체보다 입자의 크기와 중성지방 수치가 더 중요하다. 둘째, 대사증후군의 뿌리는 지방 섭취가 아니라 탄수화물 과잉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음식을 먹으며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라.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며 맛없는 식사를 억지로 삼키지 마세요. 버터향 가득한 스테이크를 즐기셔도 됩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주체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내 몸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단 변화나 약물 중단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계란 하나를 더 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